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들은 매일같이 잔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국 각지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수십 명이 실종되거나 감금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지로 향했지만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만 약 80여 명. 그 중에 일부는 사기, 감금, 폭행, 인체 실험, 심지어 고문 흔적까지 발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붙잡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것처럼. 낯선 나라, 생전 가본 적 없는 땅으로 향했고, 그리고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도, 호기심 때문에도 아닐지 모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걸어야만 했던 운명의 길. 운명의 시그널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자들, 해외로 떠나는 운명. 지금부터 그 길 위에 숨어 있는 신의 사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SNS 광고, 메시지 광고, 유튜브 광고, 또 혹은 지인의 소개로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된다. 또 숙식도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이다른 그런 달콤한 말에 그들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 한 장의 비행기표로 한국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은 말렸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 말이 가슴 속에 박히지 않아서 그들은 한순간에 한국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 순간을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운명에서는 이 시기는 천이가 움직이는, 즉 내 몸과 삶과 내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그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 어떤 어머니는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해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다가 향을 펴놓고 절을 올리며 통곡하는 그런 꿈을 꾸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어머니는 관광버스에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아들이 차를 타고서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봤어도, 아무리 부모가 붙잡고 애원하고 그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그들의 귀에 들리질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시기에 그들에게는 편지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니까요.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혹은 내가 행복하게, 유락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니까요. 이들의 발 뒤꿈치에는 역마가 따라 붙으면서 어디로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동요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든 움직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 길 위에 서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운명, 머무르면 병이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신은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두었겠죠. 여러분, 신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라고 일러주는 존재지 우산을 직접적으로 씌워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학업이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결혼을 준비할 때, 혹은 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 매 순간, 매 분, 매 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 역시 운명을 결정할 준비를 합니다. 그 누구도 항상 올바른 결정만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2025년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납치 및 인신매매 의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걔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을 그냥 찾아갔을까요? 아, 나 거기 가면 1,000만 원 벌 수 있대. 아, 거기 가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곳을 갔을까요? 그 결정을 그 친구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했을까요? 걔네들도 분명히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또 생각해 볼 거 다 생각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들도 분명히 그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도 한 번 더 고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사건이 지금 이 현 세태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이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흉흉한 사건들, 소문들이 분명히 벌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2025년도에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분명히 얘네들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 그들 주변에는 분명히 그곳에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나는 이걸 하고 나서 안전했어. 이걸 하고 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만 그들 눈에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땐 희한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 아, 쟤네들은 저런 일을 겪었지만 나는 안 겪겠지? 쟤네들은 병신 같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야. 나는 쟤네들보다 똑똑하고 쟤네들보다 뭐가 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참 아둔하고 미련한 생각 아니겠어요? 왜 과연 너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를 않는데 왜 너는 과연 지킬 거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지. 왜? 달콤한 것이 나한테는 독이 되는 줄 모르고 내 입이 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것만 찾아가는 거야. 왜? 내 인생이 너무 빈곤한 것 같거든. 내 인생이 너무 타락해 있는 것 같거든.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것만 같거든. 내 부모가 나한테 그만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 내 부모가 그만큼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만 걔네들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그곳에 가서 그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겠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고 있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겠냐는 거예요. 부모들이 분명히 걔네들을 붙잡고서 말렸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 거기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안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분명히 그 상황에서 발현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이 걔들한테는 크나큰 두려움으로 밀려왔을 겁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 아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인체 실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걔네들한테는 얼마나 크나큰 영향으로 미쳤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행태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의 행태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나 봐. 요즘 애들은 뭐 5만원, 1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걔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똥개새끼 개껌 하나 사주는 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큰 돈을 벌었다는 것들이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뭐 코인을 해서 몇 억을 벌었대, 몇십억을 벌었대, 뭐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대.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 나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어. 아, 쟤네들만 저렇게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지. 나도 어디를 가면은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어. 하다못해 도박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하는 애들 봐봐요. 걔네들이 그 돈을 갖고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늘 항상 그 험난한 길의 메비우스의 띠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그냥 내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닫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양심을 조금 팔아가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게 현 생태라는 거죠. 왜? 나한테 단순하게 한쪽 면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함이 꼭 돈이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똥밖에 들어있지 않은 그 대가리에서 나오는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지. 이런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역시도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돈이 평생 동안 남아있을까?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불법적인 일 위해서 외줄타기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요. 해외에 취업이 되었다는 자식들의 이야기에 걱정도 됐지만 응원도 해줬고 잘 되길 빌었겠죠. 하지만 자식들은 연락이 끊기고 뉴스에서는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고 내 자식은 아니겠지? 빌고 또 빌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니 어떤 아이는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생겼고 또 어떤 아이는 주검으로 돌아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여러분들 혹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던 사람도 있겠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던가 아니면 오로지 내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간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한 선택이 뭐든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 절대로 그 선택을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신은 우산을 쓰고 가라고 말해주는 존재지 씌워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보호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떠났는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운명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의 길 위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존재할 뿐인 거죠. 지금까지 운명의 시그널 그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자들 해외로 떠나는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그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